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연준 인사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분기 안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그게 걱정스럽다고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요. 보통 연준에서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스닥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나스닥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QQQ가 0.84% 올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S&P 500도 7,563으로 신고가를 찍었고 우리가 들고 있는 TQQQ는 2.46% 뛰어 83.6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입에 올린 날 나스닥은 신고가라니. 어젯밤 계좌 확인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이 기분 좋은 숫자 뒤에 사실은 꽤 무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젯밤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AI 랠리의 주연은 언제나 칩이었어요. 엔비디아가 기침하면 시장 전체가 감기에 걸렸죠. 그런데 어젯밤엔 그 엔비디아가 0.7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거의 제자리예요. 대신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건 AI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47%, 오라클이 6.67%, 팔란티어가 8.16%, 서비스나우가 6.47% 뛰었어요. 칩이 숨을 고르는 사이 소프트웨어가 폭발한 겁니다. 어젯밤 시장은 질문을 바꿨어요. AI 칩을 누가 만드느냐에서 AI로 누가 진짜 돈을 버느냐로요. 이 무게중심 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게 우리 계좌에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가장 크게 움직인 대형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 만에 3.47%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하루 동안 회사 몸값에 약 107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가치가 붙은 겁니다. 단 하루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젯밤 이렇게 폭등하고도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9.31%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빅테크 7종목 중에 올해 성적이 가장 나쁜 꼴찌예요. 1년 내내 눌려있던 꼴찌가 어젯밤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는 한 건의 보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에 열리는 자체 개발자 행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AI 모델들을 한꺼번에 공개한다는 소식이에요. 핵심은 코딩 모델입니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짤 때 쓰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도구의 성능을 끌어올릴 자체 코딩 모델이고요. 여기에 음성 인식, 추론, 이미지 생성까지 전문 영역별 모델을 줄줄이 내놓는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행사가 다음 주 6월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요. 여기서 멈칫하실 수 있어요. 모델 하나 내놓는다고 140조 원이 붙는다고?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짓눌렀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오픈AI 의존도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그 모델을 빌려 쓰는 구조였거든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남의 두뇌를 비싼 값에 빌려 쓰는 회사 아니냐.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스스로 못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의심이 올해 내내 주가를 꼴찌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자체 모델을 직접 공개한다는 건 이 비관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뒤집는 뉴스입니다. 남의 두뇌를 빌리던 회사에서 자기 두뇌를 가진 회사로 비싼 사용료를 줄이고 마진을 지키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고요. 1년 내내 비관 시나리오만 보던 시장이 어젯밤 처음으로 낙관 시나리오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두고두고 써먹을 첫 번째 렌즈를 하나 드릴게요. AI 투자를 볼 때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보세요. 1층은 하드웨어, 즉 칩입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죠. 2층은 인프라예요. 칩을 잔뜩 쌓아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입니다. 3층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위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예요. 지난 2년 동안 돈을 번 건 사실상 1층뿐이었어요. 칩 파는 회사만 돈방석에 앉았죠.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의심은 이거였어요. 1층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정작 3층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젯밤은 3층이 처음으로 무대 중앙에 선 날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칩을 제치고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이 무게중심 이동이 처음 겪는 낯선 일 같지만 사실 기술의 역사에서 몇 번이고 반복된 패턴이에요. 닷컴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폭발할 때도 돈이 가장 먼저 몰린 곳은 1층 인프라였습니다. 인터넷 회선을 깔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먼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 중심에 시스코가 있었습니다. 시스코는 한때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70% 넘게 장악했고 2000년 봄에는 시가총액 500빌리언 달러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에 올랐어요. 닷컴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팔던 회사가 정점을 찍은 겁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와 정확히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인터넷 위에서 진짜 오래가는 돈을 번 건 장비를 팔던 회사가 아니라 그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판 회사들이었어요.
구글과 아마존 같은 3층 기업들이죠.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한참 뒤에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돈을 버는 순서. 어젯밤 소프트웨어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AI 사이클이 바로 이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게 시스코처럼 거품의 정점이란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인프라 일변도였던 돈의 흐름이 위층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 사이클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3층에 진짜로 돈이 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젯밤 또 하나 터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엔트로픽입니다. 클로드라는 AI를 만드는 회사예요. 엔트로픽이 어젯밤 무려 65빌리언 달러, 우리 돈 9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한 번에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를 받으면서 매겨진 기업 가치가 965빌리언 달러예요. 1조 달러의 코앞까지 간 겁니다. 상장도 안 한 비상장 회사가요. 이 한 방으로 엔트로픽은 챗 GPT의 오픈 AI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상장 AI 회사가 됐어요.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연 환산 매출이 이번 달에 47빌리언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회사가 꿈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3층 애플리케이션 층에서 진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젯밤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일제히 오른 게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국 분들이 귀 기울일 부분이 있어요. 이번 엔트로픽 투자에 전략적 파트너로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좌우하는 한국 회사 둘과 미국 회사 하나가 세계 1위 비상장 AI 회사에 직접 돈을 넣은 거예요. AI가 폭발하면 결국 메모리를 가장 많이 쓰게 되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고객에게 미리 베팅한 셈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나스닥 자산의 가격이 사실은 이렇게 한국 반도체와 미국 AI가 한 테이블에 앉는 그림 위에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젯밤 시장을 끌어올린 밝은 쪽 이야기예요. 이제 그늘 쪽을 봐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연준 인사, 금리 인상을 입에 올린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무살렘입니다. 무살렘이 어젯밤 인터뷰에서 한 말의 핵심은 두 개였어요. 첫째, 앞으로 한두 분기 안에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AI가 물가를 낮춰줄 거라는 기대에 베팅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I에 돈이 몰리면서 칩, 데이터 센터, 전력 같은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 수요 자체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립금리라는 말을 풀어드릴게요. 중립금리는 경제를 더 뜨겁게도 더 차갑게도 하지 않는 딱 균형을 맞추는 금리 수준이에요. 이 중립금리가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무살렘은 최근 국채금리가 오른 데에는 이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시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어요. 이걸 어젯밤의 AI 랠리와 겹쳐보면 등골이 서늘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젯밤 나스닥을 신고가로 밀어올린 그 AI 자본 지출이요. 바로 그 돈이 동시에 금리를 높은 자리에 묶어두는 힘이라는 거예요. AI에 돈이 몰릴수록 칩과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그 수요가 물가와 중립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려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AI고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도 AI예요. 같은 엔진이 우리 계좌에 가속 페달이면서 동시에 브레이크인 거죠. AI라는 한 단어가 주가에는 연료를, 금리에는 족쇄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젯밤 시장의 진짜 구조예요. 뉴스 헤드라인은 나스닥 신고가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 밑에는 이런 양날의 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어젯밤 채권 시장은 무살렘의 경고에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4.45%로 살짝 내렸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당장 눈앞에 물가 부담이 가벼워졌거든요. 무살렘이 말한 건 당장의 유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중립금리 이야기였고 채권 시장이 본 건 단기 유가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단기로는 물가가 식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AI가 금리를 높게 묶고 있는 이 두 시계의 간극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4% 가까이 빠져 15.66까지 내려왔습니다. 옵션 시장은 일단 단기 시계 쪽, 그러니까 물가가 식는다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 상태예요. 공포 탐욕 지수도 60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무살렘의 고민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같은 딜레마를 1990년대 말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겪었습니다. 그때도 인터넷과 통신 투자가 폭발하면서 생산성이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그린스펀은 처음엔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생산성이 오르니 물가는 알아서 잡힐 거다.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한동안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제는 한동안 강하게 성장했죠.
그런데 결말은 달랐습니다. 그린스펀은 결국 매파로 돌아서서 1999년 중반부터 2000년 봄까지 금리를 1.75%포인트나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시기 통신 인프라에는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가 쌓여 있었고 그게 닷컴 붕괴의 씨앗이 됐습니다. 무살렘이 어젯밤 한 말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AI가 물가를 낮춰줄 거라는 그린스펀식 낙관 베팅을 증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한번 되어본 연준의 학습된 경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막연히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훨씬 멀거나 아예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젯밤 칩 시장 안에서 벌어진 권력 교체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고 있는 나스닥의 미래를 읽는 두 번째 단서가 나와요. 앞에서 엔비디아가 0.78% 오르는데 그쳤다고 했죠. 반면 경쟁사 AMD는 어젯밤 4.5% 뛰어 $518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짜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 들어 누적 성적을 비교하면 입이 벌어집니다. AMD는 올해 무려 131.84% 올랐어요. 두 배가 넘게 뛴 거예요.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13.46% 올랐습니다. AI 칩의 절대 왕이었던 엔비디아를 만년 2등이던 AMD가 올해 10배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이걸 AI 칩 왕좌의 교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AMD는 이번 분기에 매출 10.25 빌리언 달러, 전년 대비 38% 성장을 찍었고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57% 폭증했어요. CEO 리사 수는 에이전트형 AI가 퍼지면서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35% 넘게 커져 120 빌리언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AI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GPU만의 잔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AMD가 다른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형 증권사는 AMD를 매수 의견으로 올리면서 목표가를 265달러에서 525달러로 2배로 높였어요. AMD의 차세대 AI 칩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신뢰할 만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 지금 AMD가 치고 올라오는 걸까요? 핵심은 AI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데 있어요. 지난 2년간 AI는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거의 전부였고 그 학습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 작업을 알아서 처리하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들이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려면 그래픽 칩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연산을 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 수요가 같이 폭발합니다. 바로 AMD가 강한 영역이죠. AI가 연구실의 실험에서 현장의 일꾼으로 내려오면서 수혜의 폭이 엔비디아 한 곳에서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좌의 교체라는 말 사실은 무섭게 들어야 합니다. 한때 반도체의 황제였던 인텔이 모바일과 AI 전환에 늦으면서 어떻게 자리를 내줬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게 이 업계의 냉정한 규칙이에요. 지금의 엔비디아가 안전하다는 보장도, 지금의 AMD가 계속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 하나에 운명을 걸지 않고 나스닥 전체를 추세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 그 왕은 결국 나스닥 안에 있을 테니까요. 이 변화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있어요. 미국 최대 주식 커뮤니티에는 이런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AI는 이제 AMD랑 메모리를 봐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글은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엔비디아는 꾸준한 성장주라고 떠받들면서 왜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타는 주식이라고 깎아내리느냐. 시장의 시선이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 AI 생태계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칩이라고 다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날 시넥시스라는 회사는 8.61% 폭락했어요. 시넥시스는 칩을 설계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반도체 업계의 숨은 핵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젯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올해 전망치까지 올렸는데도 주가가 급락했어요. 왜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설계 자산 부문이 전년보다 뒷걸음질 쳤고 최근 인수한 회사를 합치는 과정의 위험, 그리고 이미 너무 비싸진 주가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신호는 이겁니다. 이제 시장은 AI라는 글자만 붙으면 무조건 사들이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도 AI 관련주여도 약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팔립니다. 무차별 매수의 계절이 끝나고 옥석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AMD는 2배가 오르고 시넥시스는 8% 빠지는 이 양극화가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 AI 주니까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해요. 어디서 진짜 매출이 나오는지, 약점은 없는지를 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종목 사이에서 옥석이 갈리는 현상은 지수 전체를 들여다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지수만 보면 축포지만 속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젯밤 S&P 500을 구성하는 508개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은 242개, 내린 종목은 265개였어요. 신고가를 새로 쓴 날인데 실제로는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던 겁니다. 업종별로 봐도 유틸리티가 1.13% 빠졌고 금융도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의 신고가는 시장 전체가 함께 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같은 소수의 거대 소프트웨어가 지수를 떠받친 좁은 랠리였습니다. 지수라는 평균값 뒤에 양극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열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소수의 대장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데 그 밑에서는 다수가 조용히 빠지는. 다우존스가 어젯밤 거의 제자리 0.05% 오르는데 그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우에는 대형 소프트웨어 비중이 적거든요. 어젯밤은 철저하게 성장주,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대장주의 날이었습니다. 좁은 랠리가 위험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꼭 그렇진 않지만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소수의 빅테크 7종목이 지수를 거의 혼자 끌고 가는 극단적으로 좁은 시장을 꽤 길게 겪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나스닥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 시장 폭이 좁다고 당장 무너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 대장주만 오르고 나머지가 빠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점점 취약해져요. 떠받치는 기둥이 적을수록 그 기둥 하나가 흔들릴 때 충격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어젯밤 같은 소프트웨어 랠리에 다른 업종이 동참하면서 시장의 폭이 넓어지는지 아니면 대장주만 더 오르면서 시장이 더 가팔라지는지. 전자라면 건강한 상승이고 후자라면 과열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정확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우리 TQQQ 입장에서 한 문장으로 깨워볼게요. 어젯밤 시장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과 경계할 소식을 동시에 건넸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AI 랠리가 칩 한 곳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로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혜의 폭이 넓어지면 나스닥이라는 바구니 전체가 더 두툼해집니다. 우리처럼 나스닥 전체의 3배로 베팅하는 입장에선 좋은 방향이죠. 경계할 소식은 그 랠리를 만든 AI 자본 지출이 동시에 금리를 높은 자리에 묶어두는 바로 그 힘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면 레버리지 자산은 언젠가 그 비용을 치르게 돼요. 게다가 어젯밤 신고가는 속이 빈 좁은 랠리였고 과매수 신호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속과 제동이 같은 페달에 묶여있는 운전대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간일수록 제 기분이 아니라 정해진 숫자가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다행인 겁니다. 이제 우리 실험 계좌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 어젯밤 기준 총평가 금액이 15,799달러입니다. 우리는 지금 롱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QQQ가 735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616부근이니까 추세선 위로 약 19% 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방어자산으로 갈아탈 매도 신호와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시스템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짚을 게 있어요. 지금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분명합니다. QQQ의 상대 강도 지수가 76을 넘었어요. 보통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탐욕에 들어와 있고 어젯밤 신고가도 앞서 본 것처럼 속이 빈 좁은 랠리였죠. 계좌가 플러스라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 박자 차분하게 봐야 하는 자리예요. 시스템 투자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 기분이 좋든 불안하든 매도 기준선은 숫자가 정해두니까요. 들뜨지도 겁먹지도 않고 그냥 추세를 따라갑니다. 오늘 밤 다시 장이 열립니다. 밤 10시 30분이에요. 어젯밤 시장이 던진 질문 2개를 그대로 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어젯밤의 소프트웨어 랠리가 하루짜리 불꽃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무게중심 이동의 시작인지.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모델 공개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그 기대감이 이어질지가 관건이에요. 둘째, 무살렘 같은 매파적인 연준 발언이 더 나오는지. AI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논리가 시장에 더 퍼지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2개의 렌즈를 챙겨가세요. 이건 어젯밤 하루만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앞으로 매일 시장을 볼 때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 렌즈, AI를 3개의 층으로 나눠보세요. 칩, 인프라, 소프트웨어. 돈이 어느 층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다음 국면이 보입니다. 어젯밤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층에 불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두 번째 렌즈, AI는 가속 페달이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라는 걸 기억하세요. AI 자본 지출이 주가를 올리는 바로 그 힘으로 금리를 높게 묶습니다. AI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두 얼굴을 같이 떠올리면 남들이 헤드라인만 볼 때 여러분은 그 밑에 구조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두 렌즈로 매일 같이 시장을 읽어가실 분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헤드라인을 읽어주는 채널은 많지만 헤드라인 뒤의 구조를 한국어로 같이 파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도 어젯밤 못지않게 복잡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또 같이 뜯어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대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간 외 거래에서 30% 넘게 상승 중이에요. 오늘 중으로 무엇이 이렇게 대래 상승을 이끌었는지 분석 영상을 멤버십 전용으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에이지오님께서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